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길 기다려보겠고요. 저희는 힘내서 시장을 분석하고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꼭 소중한 분이죠.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봤고요. 김란 부대표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청약 미달 소식에 하락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유상증자 청약 미달이 나왔는데 왜 미달이 되었는지, 그냥 쉽게 말해서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 뜻이었는지요? 원래는 좀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 가격이 지금 발행되는 가격이 13,850원입니다. 2만 원대에서부터 13,850원에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초과 청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갑작스레 반전을 했죠. 13,850원,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15,000원대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여전히 배정을 받는 그 주가가 훨씬 더 저렴한 것이면 뭐 틀림없긴 한데 이 상태의 시장 분위기가 계속 가다가는 13,8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깔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네. 그러한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부채질을 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인데요.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지금 그 탈원전 대표적인 인사분 중에 한 분이 원전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임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분들이 원전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장으로 앉아 있는 그런 셈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내 원전 정책에 관련해서는 지금 탈원전 쪽으로 속도를 맞춰서 그와 맞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 그러면 원전의 대표적인 주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전망에서 주가가 최근까지도 좀 올라섰었는데 네. 다시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존 주주분들의 좀 판단도 깔려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상증자 청약 미달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탈원전 속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바깥의 사정을 보면은 약간 탈원전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텍소노미 최종안에 이 SMR을 넣으면서 미국 SMR 시장은 오히려 환호라고 한데, 물론 완전 원전과 SMR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국내 정부도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을 살짝 달리하긴 하지만 이 해외 분위기와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걸 우리 투자자들은 인정하고 가야 될까요? 지금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깔리고 있고 네. 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내 정책은 탈원전에 좀 더 속도를 맞춰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국내 건설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28개에 대해서 예비 해체 계획서에 일단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뒤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그 탈원전 관련해서 시민 운동을 했었던 전문가분들이 주요 원전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이번에 앉게 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쉽사리 그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기조를 쉽게 판도를 돌릴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면서,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SMR 시장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이 앞다퉈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내에서도 정부의 자금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이쪽 분야 관련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은 맞는데 이것을 대중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와 관련한 산업을 육성화시키기에는 정부 스스로도 지금까지 내세운 어떤 그런 조건들 그리고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좀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드라이브가 어떤 방향으로 걸릴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면 결국 대선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좀 지나봐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해외에서 SMR 열풍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는 현재 에너지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도 원전주에 다시 한번 부활을 기대해 봤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관련주들이 올라서지 못하는 상황.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실적으로는 8년 만에 단기순이익 흑전을 기록했거든요. 두산중공업.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투자 의견 명쾌하게 주시죠. 긴 호흡으로 내다봐야. 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물론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한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수소나 풍력 관련한 신재생 발전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더 많은 사업 영역에서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수치상으로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최근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뭐죠? 경기 민감주들. 지금 당장 실적을 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기세가 또 몰리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매기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 지금 당장 뭔가 주가의 큰 폭의 회복이나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일단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내가 일정 부분 어느 가격선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원전 관련한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우울했던 그런 터널을 지나서 조금씩 올라서고 있다는 점 감안을 해본다면 정말 여기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그 기술적인 가격 전략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차트상으로는 121 이평선까지 이제 일봉상으로는 120 이평선까지 나와 있는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122평선 이탈해서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이 숫자를 바꿔주면 241선, 481선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는데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주가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 폭이 좀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두산중공업이 여기를 481선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가격선이 한 14,000원 선이 481선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선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한번 상황을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빠지긴 하네. 요즘 가격까지 기다리세요.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남 부대표님도 정말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실적의 답이다. 오늘은 CJ 프레시웨이 들고 왔습니다. 가정 한 편씩의 덕을 봤다고 하는데 최대 실적의 기록 배경을 들어볼게요. 실제로 요즘에 제 친구들 뭐 집들이 가거나 아니면 네. 저희 집에서도 며칠 전에 어머니 생일 파티를 했는데 가정 간편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요리하기가 편해요. 네, 찌개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의 간편식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음식료주들의 실적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그동안 극도로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외식 문화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에 있었었는데 실제로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피해 업종들 쭉 살펴보면 그 안에 유흥업소라든지 또 노래방 같은 이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심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식당 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배달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외식 쪽에 있어서는 코로나 피해주로 잣대를 규정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네. 또 코로나 수혜주라고 불리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을 하기 시작했던 업체들이 이 음식료 관련한 기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가정식
가정 간편식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단체 급식이 또 한 가지 축을 좀 자리를 하게 되는데 실적 파트에 있어서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출근을 좀 자제를 하고 학교도 대기업 문을 같은 닫고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재택근무를 또 택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 급식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신규 수주를 확대를 시켰어요. 어디에서 수주를 확대를 시켰는지 봤더니 골프장. 요새 잘 나간다던 골프장 쪽에서 단체 급식 신규 수주를 받았고요. 네. 병원에서 신규 수주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더해지면서 빛을 발하게 된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농수산물 가격들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가 가장 먼저 그 실적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게 됐고요. 당분간은 이런 추이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한번 인상을 하게 될 때에 라면이라든지 우리 그 서민 물가의 대표적인 척도라 불릴 수 있는 이런 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 지금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다른 영역에서의 가공품이라든지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 명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품 가격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사실 이 가정간편식 덕을 봤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은 CJ 프레시웨이 실적에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도 있고요. 외식 소비에 대한 심리도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또 올해가 더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CJ 프레시웨이 이 종목을 왜 나는 안 샀을까? 후회가 되는데 밥상 물가 자꾸 오르잖아요. 네네. 지금이라도 사봐도 괜찮을지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그 외 저처럼 지금 배 아픈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안주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한 줄 평으로는요. 어려울 때 주목하는 대표적인 음식료주. 역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가도 음식료주 안에서 거의 대장격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만 원 중후반 가격에서 거래가 되다가 현재 가격이 37,000원이니까 직전 고점에 벌써 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노려보실 분들은 오히려 좀 차기 대안주 안에서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신고가 돌파 영역권 안에 있기 때문에 돌파가 이뤄지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기존 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그러한 대응 영역 안에 놓여져 있는 가격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료주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차기 대안주를 골라봤더니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또 급식이랑 연결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기는 단체 급식 사업이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122평선 약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매물 소화하면서 한 차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모처럼 만에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른 여타 음식료주 대비해서 이렇다 할 만큼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면 지금부터가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를 감기처럼 관리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공식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동안 실적적인 측면에서 단체급식 사업 때문에 약간 저조했었던 그런 기업들에게는 한 가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그린푸드를 대안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 음식료주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게임주들의 폭탄 돌리기입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 지금 포트 안에서 꼭 빼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기업, 종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게임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라던가. 지금 위메이드, 크래프톤에 이어서 컴투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NC소프트가 먼저 실적에 대한 걱정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다 실적 때문인가요?
네, 뭐 실적도 있겠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요. 네.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성장성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먼지 하나에도 아주 우도로들 떨어야 되는 그런 이제 결과 같은 그런 시절에 돌입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그 당일에 조금 올라서기 시작할 때에는 지금부터 회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희망적인 어떤 전망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지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러한 탈출 전략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하락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21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 조정폭이 상당히 좀 크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게임주를 대표를 했던 대장격의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 3%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와 또 맞물리면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는 그런 이제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위지웍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면서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까지도 일단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임금 상승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또 많은 인원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인건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38% 이상 앞으로 고정비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시장 상황 어려운데 이러한 대목들이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그 컴투버스 세계관인데 그 자회사들이 아직 돈을 크게 많이 못 벌어들이고 있고 오히려 비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랐던 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게임주들이 하락할 때 컴투스 홀딩스는 오히려 올랐어요. 컴투스 네. 홀딩스는 급등했고 그 이후로는 연간 최대 매출 5,560억 원의 달성 이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왜 똑같은 실적을 가지고 금요일은 상승, 오늘은 급락. 왜 다르게 해석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얘기가 나오기 직전 날에 9%에 가까운 주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2% 하락하고 그 다음 날에 9%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과도하게 낙폭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서 매출액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그래도 매출액이 또 증가했다고 하니까 장중에 또 큰 폭으로 좀 올라섰다가 이게 시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밀리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주말 사이에는 근데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왜 이래? 라는 그런 분석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한 보도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 또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장성보다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척점에 가까운 종목이 컴투스가 맞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돌아가면서 난리더니 오늘은 컴투스인가 보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컴투스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연간 영업이익 흐림이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뭐 신작 출시는 좀 지연되고 있지만 P2E 게임 라인업이 다수 증가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남 부대표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는지요.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주시죠. 좌우 눈치 보며 살필 때. 살필 때. 그럼 아직 이도저도 명확하진 않네요. 글쎄요. 저는 이것을 자동차 깜빡이에 좀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쓰면서 네네네. 지금은 뭔가 좀 우회전, 좌회전 아니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자그마한 이슈에 또 반등이라도 나올 때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메타버스 플랫폼, NFT 관련한 성장 테마에 점수를 주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만 않으면 버틸 수라도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그래도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탈출 전략을 좀 세심하게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좌우 눈치 보며 살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아직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폭탄 돌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꼭 세워보시고요.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한 긴급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